지금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한 지 35일 만에 뒤늦게 피해 택시 기사와 또 합의를 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 와중에 김호중 씨 측은 늦은 합의에 대한 이유가 바로 경찰 때문이다라고 밝혀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하고 합의를 안 했고 이제 35일 만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가 지난달 9일, 5월 9일 밤에 났잖아요. 그리고 합의는 사고 35일째인 34일이 지나서야 6월 12일, 이번 달 12일에야 합의가 된 거예요. 이 사고를 당한 이 택시 운전자분은 연락이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이쪽에서도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김호중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래서 사과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전화번호 알게 된 게 6월 12일이어서 바로 다음 날 13일 날 만나서 합의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영상으로 그 사고 영상 참 많이 봤습니다. 꽤 강한 충격으로 부딪힌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택시 기사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네, 이 당시 택시 기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밝혔는데요. 일단 당시에 전치 2주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현재는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사고 후유증에 대해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분간 택시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었답니까? 지금 영상 보셨지만 차가 내 차를 이제 상대차 나중에 결국 보니까 김호중 씨 차죠. 올라타잖아요. 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차주가 그냥 쌩 가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놀랐는데 혼자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저 뺑소니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가 나면 상대 차에서 보험을 하고 사고 번호를 줘야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본인이 혼자 본인 돈으로 병원도 가고 본인 돈으로 차량 수리도 맡겨놓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고서야 내가 김호중 씨 차에 이게 사고를 당한 거였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김호중 씨 측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왜 합의가 늦어졌냐면 경찰에 피해자분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못했던 거다 하고 경찰 탓을 내놓았던 겁니다. 네, 김호중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경찰의 이 주장은요. 지난 17일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이 김호중 씨의 이 언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좀 김호중에 대한 이 수사 관련 내용을 좀 흘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경찰 측에서는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 개인정보인데 이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이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 회사를 못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맞습니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검찰은 구속 기소해서 말하자면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는 사고 발생 40일 만에 이런 구속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찰이 검찰한테 넘길 때 총 혐의가 5가지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또 사고 후 미조치, 요게 이제 뺑소니죠.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나 대신 네가 출석해줘. 요거가 이제 범인 도피 교사입니다. 이거에다가 또 더 중한 처벌을 받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위험운전 치상. 뭐 음주를 했든 뭐 마약을 했든 뭘 했든 위험하게 운전했어. 이 음주운전 치상. 그다음에 도주치상. 지금 상대가 다쳤는데 도망갔네. 요렇게 5개 혐의로 넘겼는데 이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으로 넘기면서는 요중에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그건 이상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호중 씨가 그 술을 더 마신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통했다라고 보시나요? 그 방금 예인 씨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라고 이 망설인 이유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찰에서도 이 혐의를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게 전략으로 봐야 할지 혹은 실제로 김호중 씨가 술을 안 마셨다고 봐야 할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초반에 안 마셨다고 해야 될지 네. 저희도 지금 이게 확답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검찰에서도 김호중 씨의 음주 수치를 이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음주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더 이상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호중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이 역주산으로는 이 음주 수치를 그 당시에 사고 냈을 때 당시에 이 결과값을 좀 알아내기가 좀 힘들다라는 결과를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에서는 사실 좀 이게 맞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검찰은 김호중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이 행위로 이 음주 측정을 불가하게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방해에 대한 이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언론을 통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하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최대 징역 15년의 이 위험 운전 치상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라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부분을 검찰로 올렸는데 검찰이 음주운전을 빼고 이제 법원으로 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가다가 뭐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또 웃긴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차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주 수치 안 나오면 수치가 특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네. 차 놓고 간 거지. 네. 뭐 과거 판례들에서도 뭐 화물 운전자가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얼른 또 소주 한 병 마셨는데 결국 또 이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서 실제로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최소한의 입법은 뭐냐면 뭐 우리가 갑자기 뭐 어떻게 음주 수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사법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그럼 나도 도망갈 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김호중 씨 경우만 봐도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 음주운전 치상 원인이 뭐가 됐든지 정상적인 운전하지 않았어 위험운전했어 이거에 형량이 음주운전보다 셉니다. 네. 네, 그러고 또 요번에 보면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35일 만에 합의했잖아요. 보통 합의되면은 구속 기소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도 재판만큼은 불구속 기소될 수도 있거든요. 요번에 보면 구속 기소 됐잖아요. 왜 그런가? 변호인들도 법조계에서도 합의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했는데 나머지 음주운전 치상, 도주치상 거기다가 범인 이 도피, 교사 직접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운전자. 거기다가 이 사고, 미처치, 뺑소니 이런 것을 더 크게 봐서 결국은 구속기소가 됐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주운전이 빠졌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상 괘씸죄로 이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검찰의 의지를 좋게 해석하자면 정말로 유죄 받을 것만 넘겼다. 음주운전 논란이 될 부분은 넘겼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해야 저도 법이 살아있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사고 그 은폐에 관여한 김호중 씨 그 소속사 관계자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이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속사 대표 이 씨 그리고 본부장도 함께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 허위 자수를 했었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피해자하고 합의했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은 참작이 되겠네요. 그 부분은 확실히 참작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이
김호중 씨의 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제일 크게 보고 있느냐. 음주운전을 보통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너무 많은 범죄가 중첩돼 있어서 그 부분이 중시될 것이라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 국민들이 다 따라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학습 효과. 나쁜 학습 효과를 낸 것도 어떤 공인은 아니지만 유명인으로서, 준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 그동안의 연예인들의 양형 사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또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굉장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면서 중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땅모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본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일단 불기 전에 도망가라. 그죠? 차를 그냥 놓고 가든 뭐 하든 가라. 그리고 집으로 가지 마라. 네. 집에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자고 다음 날 나타나라. 그리고 경찰에 가라. 그죠? 차 놓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이러면 괜찮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네. 제가 공황장애여가지고 집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공황장애에서 거예요. 도망가고 말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쫓아오면은 편의점 들어가지고 소주 그냥 막 지금 마셨다. 마시고. 나 무서워서. 당신 쫓아왔으면 나 무서워서 술 마셨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질문이 지금 맞나 싶긴 한데요. 연예계 복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뭐 힘들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김호중 씨 팬이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이 사태를 조금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간 연예계에서 불거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중은 굉장히 매섭게 이 연예인들의 혼을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숙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래도 대중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속사의 이 대처 방법이 너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속사 직원들이 거짓에 거짓을 했고 이 김호중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비해서 실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실망하는 부분을 더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복귀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정서상 현재로는 약간 괘씸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빠른 시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길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